주행 중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거나 꺼져버리는 자동차. 운전자는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지만 차는 힘을 잃고 도로 한복판에 멈춰섭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의 시동 안 걸린 문제나 시동 꺼진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중요 부품이 고장난다면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 결함 사고 중 상당수가 바로 시동 꺼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달리던 차가 예고 없이 멈춘다는 건 조향과 제동 보조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뒷차의 추돌이나 연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시동 안 걸림이나 시동 꺼짐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크랭크 각 센서입니다. 크랭크 각 센서는 엔진의 회전 각도와 속도를 감지해 ECU에 전달하는 장치로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한 번에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다시 걸려고 하면 안 걸리다가 뜨거웠던 엔진이 차가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동이 잘 걸리기도 합니다. 증상이 생긴 고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신 뒤라면 꼭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시동이 잘 걸린다고 타시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문제는 이 센서가 대부분 외부에 노출된 채 장착되어 열과 진동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정비사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10만 킬로미터 전후에서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휘발유나 디젤 차량을 막론하고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죠. 일부 차량은 이 센서를 교체하려면 변속기를 탈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리하게 교체하지 말고 엔진 오일 누유나 미션 수리 시기에 맞춰 함께 교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당 차량들의 센서는 외부 노출형보다 내구성이 더 좋게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작은 센서지만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곧바로 도로 위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연료 펌프입니다. 연료 펌프는 차량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부품으로 연료 탱크 속에서 연료를 끊임없이 엔진으로 공급합니다. 보통 뒷좌석 근처에서 이잉하는 소음이 들리는데 만약 펌프가 열을 받아 고장이 나면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 중 꺼질 수 있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나 간헐적으로 꺼짐을 경험한 차량이라면 교체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장시간 운행 후 주차했다가 다시 시동을 걸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연료 펌프 이상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시동이 꺼지는 건 크랭크 각 센서와 같지만 다른 점은 아무런 증상 없이 시동이 뚝 끊기는 크랭크 각 센서와는 달리 연료 펌프는 꺼질랑 말랑 약간의 푸덜거림이 동반되는 게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연료 펌프는 잔류 연료가 연료 라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세르모터, 흔히 시동 모터라고 부르는 부품입니다. 시동키를 돌렸을 때 싱싱하고 도는 소리가 바로 세르모터가 작동하는 소리인데 이 부품이 고장나면 아무리 키를 돌려도 시동은 걸리지 않습니다. 키를 돌리면 틱 소리만 나고 우렁차게 시동을 걸지 못하게 되죠. 배터리가 멀쩡하다면 세르모터 불량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휘발유 차량의 점화 코일입니다. 전기를 모아 불꽃을 만들어주는 장치인데 고장나면 불꽃이 튀지 않아 시동 불능 상태가 됩니다. 정비 현장에서는 보통 점화 플러그 배선에서 불꽃이 나오는지 간단히 확인해 진단합니다. 작은 부품 같지만 이 불꽃 하나가 엔진을 살리고 죽이는 열쇠가 되죠. 휘발유 차량은 두 가지의 조건만 만족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불꽃이 튀고 연료가 공급되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다른 문제로 연료 공급이 안 되거나 불꽃이 안 튄다면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디젤 차량의 경우 겨울철 시동 꺼짐이나 시동 불능의 가장 흔한 원인은 예열 플러그입니다. 운전석 계기판에 돼지꼬리 모양의 표시가 나타나는데 이 불빛이 사라져야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립니다. 만약 예열 플러그가 고장나면 연료가 있어도 엔진이 차갑게 식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디젤차는 엔진 속을 순간적으로 따뜻하게 달궈야만 점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열 플러그는 특히 겨울철 필수 점검 대상입니다. 여섯 번째, 디젤 연료 자체의 특성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디젤에는 파라핀 성분이 들어있는데 겨울철 기온이 낮아지면 이 성분이 양초처럼
굳어 연료 라인과 필터를 막습니다. 실제로 운행을 많이 하지 않은 차량의 연료 탱크 속에서 양초처럼 굳어버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는 기존 연료를 최대한 소진하고 새로운 연료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별다른 수리 없이도 증상이 사라지지만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7번째 원인은 인젝터입니다. 디젤 엔진의 핵심인 인젝터는 4개 중 하나만 고장나도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비소에서는 보통 수명이 비슷하다고 보고 한 개가 망가지면 나머지까지 함께 교체합니다. 일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에어클리너 덮개를 열고 WD-40을 분사하며 시동을 걸어보는 겁니다. 분사할 때만 시동이 걸리고 멈춘다면 연료 공급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후에는 정비소에서 연료 펌프나 인젝터 문제로 좁혀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시동 꺼짐으로 인한 사고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2018년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에서는 크랭크 각센서 고장으로 갑자기 시동이 꺼진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서울 도심에서는 신호 대기 중 꺼진 차량 때문에 뒷차에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 작은 부품 하나가 도로 위에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크랭크 각센서는 10만 킬로미터 전후에서 교체, 예열 플러그는 겨울철 운행 전 필수 점검, 계절마다 연료 교체, 그리고 연료 펌프와 인젝터는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정비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료는 겨울철에는 절반 이상 채워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연료가 적으면 결로로 인해 수분이 생겨 동파나 막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퇴근길에 한강대교 위를 달리고 있는 차량, 시속 70km,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오던 그 순간 계기판 불빛이 꺼지고 핸들이 무거워졌습니다. 뒷차는 급정거하며 경적을 울렸고 차량은 다리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정비소에 입고하여 원인을 확인해 보니 문제는 바로 크랭크 각센서였습니다. 만약 이 일이 고속도로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당신과 가족, 그리고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싣고 달리는 작은 세계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모여 굴러가지만 그중 하나라도 시동과 직결된 부품이 멈추면 자동차는 곧장 멈춰섭니다. 크랭크 각센서, 연료 펌프, 점막 코일, 예열 플러그, 인젝터, 디젤 연료, 시동 모터, 이 작은 부품들이 안전을 좌우합니다. 정기 점검과 주기적인 교체, 계절에 맞는 연료 관리,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차가 무사히 달릴 수 있도록 작은 부품 하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